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8강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도 레버쿠젠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사실은 2대0보다도 더 스코어가 벌어질 수 있을 만한 경기였어요. 애초에 골 기대값은 2.04 대 1.35 이긴 하지만 골대를 맞춘 장면이 바이에른 뮌헨이 2번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찬스도 바이에른 뮌헨 쪽에 훨씬 많았기 때문에 총합 스코어 5대0 사실은 6대0, 7대0까지도 될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그동안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한 번도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레버쿠젠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콤파니 감독이 뭔가 알론소 감독을 상대하는 법을 터득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늘 경기의 대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어떤 거냐면 오늘 레버쿠젠이 3대0으로 1차전 졌기 때문에 약간 달려드는 수비를 했죠. 강하게. 전방에서 오늘도 이제 4-4-2 특히나 오늘 비르치가 없으니까 가르시아가 나왔어요. 앞쪽에서 쉬크가 원톱, 가르시아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나와서 전방에서 상대를 눌러주는 형태였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부터 알폰스 데이비스와 라이머, 자카, 팔라시오스 모든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강하게 바이에른 뮌헨을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노이어가 부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우루비 골키퍼가 나왔죠. 우루비 골키퍼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다 보니까 앞쪽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골키퍼에게도 부담을 주는 이런 약간 달려드는 수비였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경기도 그렇고요. 레버쿠젠이 달려드니까 사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3번 만났잖아요. 리그에서 2번, 포칼에서 1번. 근데 요 경기들에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에 있었던 2경기가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에 바이에른 뮌헨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콤파니 감독이 짧은 패스로 나가니까. 근데 지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그리고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이 달려드니까 오히려 롱킥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한 플레이로 뒷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패스를 많이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이 유연함을 발휘한 거죠. 이제는 달려들 때 레버쿠젠이 우리가 무리해서 짧은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전방으로 붙여놓자 이거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레버쿠젠이 오늘 경기 보면 달려드는 수비를 굉장히 과감하게 해요. 모든 선수가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김민재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들 키미라던가 고레츠카 혹은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한테 짧게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레버쿠젠전을 할 때마다 이 김민재의 짧은 패스가 앞쪽으로 넘어갔을 때 달려들면서 레버쿠젠이 끊어내거나 압박을 하면서 부딪히는 장면이 많았죠. 근데 오늘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김민재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레버쿠젠 선수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뒤쪽에서 올리세가 볼을 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돌아뛰거든요. 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올리세에게 뻥 차주고요. 올리세가 달려가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이 장면에서도 어쨌든 잘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지난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정말 독일 언론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레버쿠젠이 달려들 때 볼을 우리 선수들에게 잘 넘겨줬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오히려 레버쿠젠을 만날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불안한 장면들이 은근 나왔어요. 압박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경기도 이렇죠. 오늘 경기도 김민재,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키미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패스로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장면도 짧은 패스를 키미히한테 줬는데 키미히도 볼을 잡을 때 압박을 당하니까 키미히가 결국에는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뒤로 계속 밀려나거든요. 이렇게 하느니 그냥 좋은 공간으로 정확하게 롱패스를 뿌려주자. 이게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선택이었고 그게 또 잘 통했던 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런 그 대처 방법이 점점 더 달려드는 것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설정이 잘 돼 있으니까 오늘 경기도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볼을 받은 선수가 고레츠카가 우파메카노에게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레버쿠젠 선수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을 때 본인도 압박을 받으니까 빨리 김민재한테 패스를 줘요. 그리고 김민재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순간 프림퐁이 김민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바이린 뮌헨이 예측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프림퐁이 달려 나오는 순간 김민재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내줍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압박을 풀어내는 게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점점 더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짧은 패스로 풀어내는 것도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알폰소 데이비스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고요. 알폰소 데이비스는 볼을 잡을 때 또 수비가 달려드니까 코망에게 패스 준 다음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코망도 볼을 잡을 때 또 측면에서 달려오니까 코망도 달려드는 수비를 향해서 달려들 때 가운데로 패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키미히가 볼을 잡아서 바로 반대 전환. 요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이 달려드는 수비를 하니까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 무리하게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달려들면 주고 달리고 달려들면 볼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주고 하는 패턴을 준비를 일단 잘해왔다. 그래서 이 장면도 방향 전환이 되면서 올리세 쪽으로 가는데 올리세도 볼을 받을 때 볼을 잡는 순간 본인을 향해서 상대가 달려들잖아요. 달려드니까 수비를 끌어내면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가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에게 패스. 그러니까 계속 레버쿠젠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알라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해리케인. 여기서 득점이 나올 뻔했죠. 해리케인이 요나단 타와 부딪히면서 여기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들어서 그 레버쿠젠을 만났을 때 특히나 레버쿠젠이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 달려드는 수비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롱킥, 달려들 때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볼을 처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 더해서 해리케인의 등지는 플레이, 요것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레버쿠젠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막 달려들어요.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달려들고 있죠. 근데 이때 앞쪽에서 해리케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해리케인에게 바이에른 뮌헨은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해리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등을 진 다음에 돌아서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해리케인이 원터치로 롱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한 번의 패스로 레버쿠젠의 무게중심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역동작을 걸면서 롱킥을 때려놓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잡을 때 레버쿠젠 선수들이 막 달려들고 있어요. 달려들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해리케인, 그럼 해리케인이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방향 전환 시켜주면 너무나 쉽게 탈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부터 잘하던 플레이죠. 토트넘이 역습 축구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달려들 때 해리케인 등진 다음에 돌아서서 패스, 이거였잖아요. 이것을 오늘 해리케인이 너무나 수행을 또 잘해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경기 보면 득점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을 때였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레버쿠젠이 달려듭니다.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앞을 바라보다가 상대가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쓱 반대편을 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올리세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드는 레버쿠젠을 역으로 이용해서 달려들 때 앞으로 한 번에 딱 찔러줍니다. 요 패스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올리세가 볼을 잡게 되고, 볼을 잡자마자 레버쿠젠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올리세가 여기서 김민재가 준 패스를 내려오면서 받을 때 수비가 올리세에게 달라붙잖아요. 그 순간 올리세가 수비가 달라붙는 순간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원터치로 요 공간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줄 때 코망이 요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요것도 보면 코망과 올리세가 이 위치가 보시면 코망과 올리세가 의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겨 놨다가, 그리고 김민재도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패스를 주면서 요 뒷공간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의 패스, 올리세의 원터치,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코망의 움직임, 요 삼박자가 딱 이루어지면서 코망이 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버쿠젠이 반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에서 득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킥이 나오는 요 장면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킥을 할 때도 키미히가 요 공간,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되게 절묘하게 일단은 볼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키미히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달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비하는 선수가 쉬크였어요. 근데 쉬크가 아무래도 전문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걷어내는 플레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달려드니까 어설프게 막 걷어낸다는 게 잘못 맞아서 해리케인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리케인한테 떨어지면서 해리케인이 시크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시크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고 해리케인과 김민재가 동시에 달려들면서 여기서 부담감을 주는 이게 주요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킥이 나올 때 레버쿠젠이 달려드는 걸 보고 달려들 때 패스, 역동작을 걸리게끔 만들고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 움직임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레버쿠젠전 2연전을 치르면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러니까 뭐 이런 움직임도 좋은데 콤파니 감독이 알론소 감독을 공략을 잘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1대0이 되는 순간 사실은 1차전도 3대0으로 이겼고 2차전도 1대0이 되면서 총합 스코어 4대0이잖아요. 그러면 4대0이 되는 순간 레버쿠젠은 더욱더 달려드는 수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 오늘 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라이머를 빼면서 스타니시치를 넣고 코망을 빼면서 그나브리를 넣었어요. 근데 이것에 맞춰서 레버쿠젠이 아르투르 대신에 보니페이스, 가르시아 대신에 아들리 공격을 강화했거든요. 그 순간 올리세를 빼고 이토 이루키를 넣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요 이제 라인업에서 가르시아를 빼고 아들리 투입, 그리고 아르투르를 빼고 보니페이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사실상 시크랑 투톱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3백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레버쿠젠은 매우 공격적이죠. 공격에 거의 뭐 프림퐁하고 그리말도는 올라가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인 형태인 건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하나하나씩 이제 교체를 살펴보면 라이머가 경고가 있었으니까 스타니시치로 바꾼 거였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코망 대신 그나브리 측면을 바꿨고요. 마지막 교체가 올리세 대신에 이토 이루키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나브리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토 이루키가 내려오면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올렸죠. 요 선택이 왜 좋냐? 그나브리와 알폰소 데이비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두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리세가 스피드가 그나브리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나브리를 투입을 한 거고, 코망은 뭐 부상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코망을 빼고 알폰소 데이비스를 위쪽에 올리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여기서도 레버쿠젠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달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달려들 때 공간으로 뻥 차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통하죠. 어떤 거였냐? 오늘 두 번째 골 나올 때 키미히가 수비 라인에서 레버쿠젠의 라인이 높으니까 뛰어나가는 그나브리에게 한 번에 뻥 차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리세가 여기 있었다면 경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나브리가 달려가면서 인카피에와의 경합에서 이깁니다. 스피드적으로. 그 다음에 볼을 여기서 가져왔죠. 근데 레버쿠젠이 달려드는 수비를 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상황도 안 좋고 초조하다 보니까 그나브리가 여기서 경합에서 이기니까 순간적으로 레버쿠젠 수비가 하나, 둘, 셋이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 때 빨리 이 그나브리를 도와주는 고레츠카, 그리고 고레츠카에게 그나브리가 볼을 받은 다음에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고레츠카를 향해서 또 수비가 또 한 명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때는 해리케인이 비니까 해리케인이 공간으로 침투.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고레츠카가 볼을 받아서 달려드는 수비가 순간적으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달려들 때 뛰어들어가는 해리케인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볼을 받으면 또 바이에른 뮌헨의 움직임에 레버쿠젠이 달려들어요. 그럼 달려들 때 반대편에 있었던 알폰소 데이비스가 침투를 하고요. 알폰소 데이비스를 왼쪽 측면에 배치한 것을 여기서 효과를 보는 거죠. 해리케인도 볼을 받자마자 수비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수비에 뒤로 패스, 그 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여기서 빠르게 달려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 이게 알폰소 데이비스를 왼쪽 측면에 두자마자 득점이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콤파니 감독이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을 상대로 했을 때 달려 나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다. 요것에 대한 플랜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거고,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센터백을 4명 두는 요 선택 있죠. 요게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드디어 이제 스타니시치와 이토 이루키가 복귀를 하면서 사실 콤파니 감독이 이거를 원했거든요. 하고 싶었거든요. 포터백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토 이루키, 요 이제 4명이 프림퐁, 보니페이스, 쉬크, 그리말도를 상대를 하기 시작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와서 5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쉬크가 내려가면 우파메카노 달려가고, 보니페이스가 움직일 때 김민재가 달려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센터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 밸런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페이스와 시크가 아무래도 투톱을 쓰면서 제공권을 활용하고 싶었던 알론소 감독인데 센터백을 4명으로 늘리면서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도 콤파니 감독이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즈음에 수비를 할 때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이토 히로키,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가 있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수비를 하고 있어요. 레버쿠젠의 공격수들을 막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달려 나오면서 끌려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보니페이스가 뒤로 뜁니다. 이때 김민재가 보니페이스를 따라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보니페이스를 따라 나갈 때 보니페이스 쪽으로 패스가 심지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니페이스가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나가면서 김민재를 끌어내니까 이때 스타니시치가 김민재가 끌려나가는 걸 보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끌려나가는 걸 보고 측면에 있었던 선수가 가운데로 침투를 하는데 스타니시치가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끌려나가 있지만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센터백들이 이미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김민재가 끌려 나와도 가운데 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요런 이제 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이제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복귀를 했으니까 그리고 컨디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 포백 밸런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수비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김민재 선수의 수비도 뭔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장면이 있냐? 이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늘 특기도 자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버쿠젠이 탈압박을 하면서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오늘 김민재랑 많이 만났던 선수가 프림퐁이었거든요. 프림퐁이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프림퐁에게 달려들면서 앞쪽에서 끊어버립니다. 여기서도 몸싸움을 할 때 일단은 몸을 먼저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볼이 요 앞쪽으로 오는데 프림퐁이 김민재에게 가로막혀서 볼을 가질 못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김민재가 가로막아버리고 볼이 요 앞으로 지나가는데 프림퐁이 김민재에게 막혀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의 방향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프림퐁은 앞으로 그냥 튀어나가게 되고 볼은 뒤로 빠지면서 김민재가 안정적인 수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장면도 프림퐁이 뛰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프림퐁과 부딪히는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프림퐁을 스피드로 제압하면서 볼을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림퐁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오늘 경기를 보면 이제 중앙 지역에 비르츠가 없으니까 프림퐁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민재랑 프림퐁이랑 1대1 싸움을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완벽하게 이겼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우파메카노가 약간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고 이때 끌려나가니까 프림퐁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프림퐁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그냥 스피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프림퐁에게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달려가다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듭니다.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프림퐁은 달려가고 있는데 김민재는 살짝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는 순간 김민재가 어느샌가 살짝 올라와서 프림퐁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버립니다. 아주 영리하죠? 이 라인을 보면서 김민재가 최종 수비 라인을 보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림퐁이 일단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약간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금 프림퐁을 따라갑니다. 근데 스피드도 빨라서 프림퐁이 먼저 뛰어들어갔지만 김민재가 뒤에서 달려와서 프림퐁의 스피드를 따라가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 김민재가 프림퐁의 스피드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림퐁이 여기서 제대로 된 볼 컨트롤을 못하고 어이없는 슈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장면이 끝나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기도 했고요. 정말 이게 프림퐁과 김민재의 대결에서 오늘 완벽하게 김민재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프림퐁뿐만 아닙니다. 이 장면 보면 이번에는 시크랑 김민재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프림퐁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끌어내니까 요 가운데 공간이 비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시크가 달려 들어가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시크가 달려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는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크에게 가는 볼을 앞쪽에서 끊어버려요. 아예 몸싸움도 하지 않고 아주 영리하게 먼저 위치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끊어냈는데 끊어내자마자 프림퐁이 오른쪽에서 달려듭니다. 앞쪽에서는 프림퐁, 뒤에서는 시크.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김민재를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볼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를 하다가 시크랑 프림퐁을 오히려 끌어당긴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이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김민재 선수가 대단한 수비를 오늘도 보여줬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보니페이스 마찬가지예요. 보니페이스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한 번에 뻥 차주면 보니페이스가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보니페이스를 압도하면서 여기서도 머리로 먼저 볼을 걷어내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오늘 김민재 선수가 프림퐁을 만나든 시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압도했다. 이 장면도 시크가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는 시크를 김민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간으로 기본적으로는 김민재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를 끌어냈을 때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끊어서 스타니치에게 줘요. 그래서 스타니치가 김민재가 끊어낸 볼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다시금 레버쿠젠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스타니치가 볼을 뺏겼어요. 여기서는 안 좋은 장면이었죠. 김민재가 끊어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에 좋았던 건 김민재가 이렇게 끌려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토 이루키가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이루키가 순간적으로 센터백 라인을 만들고 알폰스 데이비스 내려와서 포백이 순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이토 이루키와 우파메카노가 이미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김민재가 끌려 나와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센터백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터백을 활용한 이제 앞으로 이제 콤파니 감독이 이토 이루키,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치 요 전형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뭐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콤파니 감독도 마찬가지고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점점 더 상승세를 후반기에 타고 있다. 그리고 경기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콤파니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극단적인 압박, 극단적인 짧은 빌드업 이런 것에 약간은 집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는 이제 약간 유연함을 발휘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매우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8강전에는 인터밀란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바르셀로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인터밀란을 이기고 올라가면 바르셀로나를 만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상대는 도르트문트나 릴 둘 중에 한 팀인데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인터밀란을 만난 게 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일단 김민재 선수가 세리아 팀을 상대로 늘상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리아 무대를 정복하고 온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밀란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다. 다소 익숙한 팀을 김민재 선수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점점 더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전반기가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바이에른 뮌헨이 실제로 그랬죠. 물론 성적은 좋았지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의 성적이 좋거든요. 보통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면서 토너먼트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바이에른 뮌헨이 그런 루트를 타고 있는 것처럼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관리 능력과 운영 능력이 콤파니 감독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 4강 더 높은 곳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판이 일단은 잘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